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이론 예제 강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기사 이론 예제 강의란 어떤 강의인가 설명을 드리고, 자, 강의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연상암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 이 연상암기법이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활용 방법,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기사 이론 예제 강의란이라고 했습니다. 자, 강의면 강의지 왜 이론 강의 플러스 예제 강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궁금하시죠? 자, 우리 산업안전기사 필기 시험은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 문제들은 필기 문제들은 이 관연도 문제들을 기출 은행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관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제대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연도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고 기존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기출 박치기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기출 박치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이 관연도 문제집을 딱 펴놓고 첫 번째 문제부터 그냥 푸는 거예요. 내용도 몰라요. 처음 봤어요. 이 산업안전기사 관련된 학과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비전공자에다가 처음 보는 문제들을 그냥 냅다 풀어봅니다. 자, 그것이 기출 박치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관연도 문제들이 자기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큰 단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출 박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 보는 내용들이에요. 처음 보는 내용, 처음 보는 문제를 그냥 강제로 자기 머리로 주입하는 것이 이 기출 박치기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공부가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출 박치기 방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것이 이 이론 예제 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론 예제 강의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론 예제 강의냐면,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7개년 총 6과목에 대해라고 했습니다. 자, 7개년, 우리 16년도 기출문제부터 나와 있으니까 16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총 6과목 각각에 대해, 자, 우리 산업안전기사는 1과목부터 6과목까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 회차별로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있습니다. 자, 1회차부터 3회차까지를 자주 출제되는 유형, 뭐죠? 이게 빈출 유형이죠. 빈출 유형의 내용을 먼저 이론 공부를 한 후에, 자, 그리고 해당 회차의 예제를, 자, 우리가 빈출 유형 공부, 이론 공부한 거에 대한 예제를 바로 풀어보는 강의가 이론 예제 강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쭉 읊어드렸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6년, 자, 1회차 제1과목을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6년 1회차 제1과목은 몇 문제가 있냐면, 과목당 20문제니까 20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20문제에 대해서 빈출되는, 그러니까 이 16년부터 다음 회차들이 쭉 있겠죠. 이 다음 회차들에 나왔던 문제 중에 빈출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주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론 공부를 한 후에 예제를 바로 풀어보는데, 이 예제는 당연히 이 관연도로 나왔던 문제들을 바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즉, 이 20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이론 공부를 한 후에 그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바로 예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풀리겠죠? 산업안전기사 필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부 깔짝 하고 바로 예제 풀어보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6년 1회차 다음은 뭐죠? 16년 2회차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1과목에 대해서 20문제가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16년 1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16년 2회차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회차 텀이니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전부 다 나오진 않지만 일부 문제가 또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앞서서 16년 1회차에서 공부한 내용은 16년 2회차에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양이 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22년 2회차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년 2회차 제1과목을 자, 20문제를 공부하는데, 자, 16년 1회차부터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 데이터로 쌓인 것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22년 2회차 20문제 중에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내용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거의 90% 정도는 공부한 내용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선 회차부터 차근차근 이 과목별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자, 우리 이론 예제 강의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순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과목이 끝나면은 몇 과목으로 가죠? 2과목으로 가겠죠? 2과목. 자, 그럼 2과목으로 넘어왔는데, 자, 그럼 1과목 내용이 또 2과목에 안 나오냐? 나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과목도 16년 1회차부터 공부를 하겠지만 1과목에 나온 내용이 조금은 포함이 되니까 또 줄어들 거고요. 3과목, 4과목, 5과목, 6과목을 이런 식으로 쭉 공부하시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양이 좀 많다고 느껴도 나왔던 내용을 또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1과목 끝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2과목, 3과목, 4, 5, 6 쭉 갈수록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6과목을 전체 총 40강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40강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저 그 아래 한번 볼까요? 강의당 평균 3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40강을 30분으로 공부를 하면 자, 이렇게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몇 시간이죠? 30분은 2분의 1시간이니까 20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기출 박치기 얘기를 했는데 기출 박치기로 공부하면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이론 예제 강의 한 바퀴를 쭉 돌려서 공부를 끝냈다라고 하면 기출 몇 회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한 3회독 정도는 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시간 투자해서 3회독 공부하시는 거면 굉장히 잘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를 그냥 듣지 않으시죠? 뭐 1.4배속 하거나 해서 들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러닝 타임보다 훨씬 더 빨리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보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과 문제 활용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먼저 이론 공부를 하고 가자라고 했죠. 자, 이론에 나오는 지문들은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가져와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이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자, 그리고 예제를 푼다고 했죠. 이 예제는 자, 실제 기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제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자, 다음은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필기 왜 따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따죠. 필기만 합격하면 주나요? 안 줘요. 실기도 합격을 해야 줍니다. 자, 그런데 필기에 나왔던 내용이 이 실기에서도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필기는
객관식이고 실기는 주관식이긴 하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이거는 실기에서 나오니까 중요하게 공부를 합시다 라고 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놨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실기 때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기에서 출제되는 내용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시험 등장 횟수 및 빈출 내용을 표시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자, 등장 횟수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 드리려고 했지만 횟수는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빈출되는 내용은 제가 별표로 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횟수는 표시하지 않지만 빈출되는 내용은 별표로서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상 암기법을 사용해서 쉽게 암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 산업안전기사를 줄여서 산안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산안기가 아니라 삼암기라고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암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암기라고도 불러요. 자, 우리가 암기할 게 많다라고 하면 이 암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 암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연상암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상암기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상암기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 연상을 해서 연관된 것을 연상해서 이 암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지식 곱하기 기능은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곱하기입니다. 우리 등호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 곱하기 2 하면 2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은 수식이 들어가 있지만 규칙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니까 상황 곱하기 태도는 동기 유발이라고 합니다. 무슨 규칙이 있죠, 이게? 세 번째, 능력 곱하기 동기 유발은 인간의 성과랍니다. 자, 네 번째,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의 성과는 경영의 성과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과 계열 수험생분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답답하죠? 뭔 소린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때려 외우는 거예요. 시험에 우리 지문으로도 그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자, 개수도 우리 시험에 내기 딱 좋죠. 우리 사지선다형이니까 1, 2, 3, 4 딱 4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때려 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쫙 암기를 딱 해놓고 다 암기했어 하고 다음날 다시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상암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쉽게 암기를 해볼 건데, 그럼 어떻게 연상암기법을 적용하냐?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인간의 성과에서 인, 자, 그리고 물질의 성과에서 물, 자, 경영의 성과라고 있습니다. 경영을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기죠? 3번 보기에서 능력의 능, 동기유발의 동, 자, 인간의 성과에서 인간을 동그라미 쳐보고요. 자, 2번에서 상황의 상, 태도의 태, 자, 그리고 동기유발에서 동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자, 지식의 지, 자, 기능의 기, 자, 그리고 능력의 능 동그라미 쳐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친 글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인물 경영이라고 했죠? 자, 인물을 경영을 할 때, 인물 경영 시, 자, 능동인간이죠? 자, 능동인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인간은, 자, 상황, 태도, 동기, 상태, 동기라고 했죠? 상태. 자, 그리고 동기에 따라, 자, 마지막에 지기능이라고 했죠? 지기능을 다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기능은 자기 기능이란 말이죠. 읽어볼게요. 인물 경영 시 능동인간이라는 것은 상태 동기에 따라 지기능을 다 한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인물 경영 시 능동인간은 상태 동기에 따라 지기능을 다한다. 자, 제가 가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인물 경영 시 능동인간은 상태 동기에 따라 지기능을 다한다. 저 벌써 암기를 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여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의 성과, 경영의 성과 뭐예요? 인물 경영. 자, 그런데 인물 경영만 듣고 이거 다시 써보라고 하면 못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객관식입니다. 자, 그래서 인물 경영 암기하면 인간의 성과, 물질의 성과는 경영의 성과 바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능동인간도 마찬가지 능력, 동기유발, 인간의 성과 보기 보고 바로 골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와 의미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들 이야기 스토리상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연상 암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때려 외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연상 암기법을 적용해서 쉽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상 암기법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섬 다 모으셔서 문제 쉽게 빠르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강의를 시청을 해야죠. 자, 이론 강의를 시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가 뭐 이론 강의 그리고 예제 강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스텝 1이라고 합니다. 이 스텝 1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자, 이론 강의를 시청을 한 것이죠. 공부를 하고 나서, 자, 그리고 예제를 바로 풀어볼 겁니다. 자, 아래에 바로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1번, 예제 2번이 있어요. 자, 예제 1번, 2번을 풀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이어나가는데, 자, 우리가 회차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16년 1회차 제 1과목에 대해서 스텝 1부터 뭐 10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6년 1회차 제 1과목을 끝낸 거예요. 네. 이 20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끝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 공부 끝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기출문제책을 펴니다. 자, 기출문제책을 펴고 16년 1회차 제 1과목 20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3번에 있습니다. 한 회차 강의가, 여기서는 16년 1회차죠. 다 끝나면 바로 해당하는 회차 20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회차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과목의 처음 시작 부분이다 보니까 회차별로 나누는데 17년부터는 17년보다는 한 18년 정도 되면 1에서 3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1에서 3회차를, 죄송합니다. 1에서 3회차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20, 2회차 20, 3회차 20, 총 60문제를 풀어보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강의에서 하나의 강의가 딱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 해당하는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 습득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6년 1회차 제 1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6과목까지 공부가 전부 끝났습니다. 자, 전부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 책을 펴고 한 번 쫙 풀어봤죠? 한 번 쫙 풀어본 것을 계속해서 다시 풀어봅니다. N회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회독이 끝나면 이제 CBT를 풀어보시면 되죠. 마지막에 있는 CBT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강의, 우리 산업안전기사 이론 예제 강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 공부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더 빠르게 합격선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